웹소설을 쓰기 위해선 먼저 글을 쓰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웹소설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장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현재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장르의 웹소설을 많이 읽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작가의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세가 많은 웹소설의 경우에는 표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스스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글을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쓸 장르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면 준비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글을 잘 쓰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웹소설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는데요. 지금은 웹소설 입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웹소설 관련 서적이라든지 웹소설 강좌를 통해서 모르시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자면 현재 인기 있는 작품을 읽고 분석하고 트렌드를 읽는 게 필요합니다. 웹소설에는 각종 장르마다 키워드가 존재하는데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로맨스는 주 타겟층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맨스를 보시는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까지 되시거든요. 물론 사이트마다도 조금 차이는 있긴 하는데 로맨스의 경우는 30대에서 50대의 여성층을 좀 많이 겨냥을 하고요. 판타지의 경우는 남성향 장르이기 때문에 특히 남성향 장르에서도 게임 같은 경우는 10대층부터 시작을 해서 겨냥을 해가지고 글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는 20대 후반층으로 해서 40대층이 줄을 이뤘다면 현재는 10대들도 많이 진입을 한 상태고요. 로맨스 판타지나 게임 판타지가 등장하면서 10대층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맨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물이 가장 대세기도 하고요. 재혼하고 이후에는 후회남이나 뭐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가 많이 더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는 저희가 3가지로 꼭 써야 된다는 이게 설정이 있긴 하는데 회빙환이라고 해서 회귀, 빙의, 환생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작품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회귀, 빙의, 환생 뭐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초반이. 지금 너무 많은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곧 제 작품도 조건부 결혼이라고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여름 작가님의 인센티브라는 로맨스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지금 성소작 작가님의 내 남편과 결혼해줘도 정말 필력도 좋고 이야기 구성도 너무 잘 돼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각 작가마다 소재를 찾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웹소설을 많이 읽기도 하고 다양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소재를 찾는 편이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등을 보거나 특히 역사나 여행 다큐멘터리를 자주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 또는 몰랐던 이야기, 신기한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곳에 살을 붙여서 소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건 전개가 만들어졌다면 영상으로 보듯이 그 장면을 상상해서 글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모든 장면이 다 그렇게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 진행 사건을 적어놨다가 순서대로 가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건의 전개 방향을 다르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웹소설을 쓸 때는 유명한 연예인 등을 보고 인물 설정을 하고 그 인물의 캐릭터를 대입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배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주위의 사람한테 조금 더 관심을 두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이나 특징을 캐치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지 어떤 흥미로운 요소를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캐릭터를 설정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주인공이 된다면 독자님들도 대리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많이 설정해서 만드는 편입니다. 한 장면에 3인 이상의 인물을 등장시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3인 이상을 등장을 시키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다 보니까 인물에 대한 묘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인물에 대한 특징을 언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말투에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전개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좀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잘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두는 걸 이렇게 많이 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다이어리나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보통 1년에 한 권 정도 분량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큰 노트의 경우에는 집안에나 아니면 사무실에 놨다가 작은 거는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 적어 놓고 내가 모르는 것이나 아니면 신기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메모해 놨다가 그걸 활용해서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집에 왔을 때는 그것들을 하나의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쓰고자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런 관련 서적 같은 경우는 3권 정도 이상을 가지고 읽고 정리해서 공부를 하고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독자의 대리만족을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돼요. 만약에 새드엔딩으로 가면 그 작품은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메이저 라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재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 장르의 소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작가의 능력이나 끌어가는 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어둡거나 만약에 여자 주인공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쁘고 똑똑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예쁘고 발랄하고 애가 너무 괜찮은데 얘 스스로는 몰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캐릭터의 경우에도 뜨는 경우는 있어요. 부족하다던가 예쁘지 않다던가 이렇게 해도 되는 소재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로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주인공이 그렇게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사랑스럽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인기가 많고 이 지금 연재 중단이 된 상태인데도 독자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요. 너무 재밌게 보는 거고 현재 웹툰으로도 제작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웹소설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희망이라는 단어, 호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웹소설을 시작하면서 만든 호배 이론이 있는데요. 웹소설을 시작할 당시에 글을 쓸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희망이 가득했는데 글을 쓰면서 느끼는 해피니스, 행복, 글을 쓰면서 얻는 새로운 기회, opportunity, 글을 쓰면서 얻는 선물 같은 수익, present,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enthusiasm 해가지고 전체 저는 이 호비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작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호비 생기더라고요. 작가는 글을 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해야 되고 health, 글 쓰기 위해서 많은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observation, 그리고 글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은 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글로서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실행해야 된다는 그 표현에서 prac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독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많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웹소설도 많이 읽는 만큼 많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extensive reading 해가지고 제가 만든 호배 이론이 여러분한테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소설 작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행복한 글을 쓰시면서 자신감은 가지시되 꾸준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겸업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워낙 소설을 쓰고 일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1시간씩 걷기를 필수적으로 해요. 최소 10,000보 이상은 걷겠다라는 게 있고요. 집에 들어갔을 때 글을 쓰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딱 정해주고 최소 2시간 이상은 소설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안 읽으면 그만큼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내가 읽을 수 있는 웹소설의 경우는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해요.